출발 대비 시장의 탄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운 상승까지 다가가고 있고요. 1,600여 개 종목이 양시장 조합해서 오름세입니다. 테마성 종목들의 기승도 꽤나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은 소외받았던 쪽의 종목들 탄력도 상당히 좋은데요. 반도체도 대표부터 소부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고민은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될 것 같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은 더 빨간 쪽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셀 업체들 3사 동반 강세 나타내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건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만큼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게 발표가 되자 오늘 추가 탄력, 거래량 굉장히 강하게 실리면서 3% 정도 올라갑니다. 다른 양극재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오늘 장 보여주고요. 저희 잠시 후에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잠시 후 전략까지 같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 주단의 종목들을 좀 질문 드려본다면 저희요, 차장님 오늘 코오롱 티슈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소식 들려왔습니다. 인보사 사태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 졸인 투자자들은 드디어 좀 웃게 되는 날인데요. 상한가, 오늘 매수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신라젠에 이어서 계속 또 상한가 가고 탄력 좋아질까요? 글쎄요. 일단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좀 예고는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 시장이 완벽하게 턴에서 우상향을 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매기가 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동안에 좀 마음 고생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좀 축하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상승 탄력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 종목 따라잡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정말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마일스톤이라던가 계약금 이런 것들이 입금이 되면서 정말 재무제표가 달라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현재 어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좀 너무나도 투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내가 이거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었을 때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접근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분이시라면 일단 계속 보유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원금 정도 올라올 때까지 보유하는 것도 좋은데 신라젠 올라갔던 것처럼 급등락이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응은 조금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니만큼 저희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살짝 보셨겠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그겁니다. 열어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교 1등의 위험, 독보적인 1위, 정교 1등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독보적 1위, CDMO 업체로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고 공장 증설 혹은 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전교 1등이라는 수식어로는 이제 모자란 그런 기업이 됐어요. 전국 1등, 세계 1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 이제 표가 나갈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별 생산 능력 현황이에요. 1공장 10년 전에 시작할 때 3만 리터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2공장에서 5배가량 키웠고요. 3공장 18만 리터, 4공장은 지금 1공장에서 3공장까지는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공장은 일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24만 리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합쳐지면서 42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되었고요. 4공장이 완벽하게 돌아간다. 점차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25년도에는 아마 풀가동, 완전 가동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됐을 때는 60만 리터의 생산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CDMO에서도
그동안 삼성이 해왔던 정말로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신사업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60만 리터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초격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4공장에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CMO, CDMO 수요는 점점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연평균 10% 이상은 지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R&D 쪽에 더 힘을 쓰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쪽에서도 지금 CMO나 CDMO의 위탁 생산 이런 수요가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역량을 펼치면서 점점 더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해 나갈 거고요. 일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후발주자들과도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나가려고 더욱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열차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결국은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 수주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미리미리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런 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고 증설도 나오고 있고 수주도 받고 있고 성장도 갖췄다. 실적이 뒷받침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주 후반에 실적이 나올 텐데요. 네. 실적에 대한 컨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제품 믹스 개선도 좀 있었고요. 환율 효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수치는 올라갑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 시장은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3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셀트리온을 제칠 것으로 지금 뭐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동안에는 정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계 최고다, 국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 셀트리온을 완벽하게 제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 캐파의 증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3분기에 4공장 가동 효율화로 연평균 30%에 달하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일단 한번 1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1등의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이 완벽하게 이제 온전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8월에 FDA에서 허가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마일스톤까지 같이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격차들을 점점 더 벌려나갈 수 있는 숫자를 앞으로는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어찌됐건 자국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고 있는데 뭐 자동차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바이오 네.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모든 분야를 미국은 미국에서 만들거나 또는 원재료 조달을 할 때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조달을 해라. 네. 그게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의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역시나 또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바이오 분야 공급망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당시에 보면은 인도라던가 이런 일부 국가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 의약품, 굉장히 필요한 품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에 맞대응으로 투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쪽의 후보지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동시에 유럽까지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던가 바이오 의약품 이런 쪽에서 CDMO 사업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점을 잡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 최근에 물류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호되게 당했던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차원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기업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야지만 지금 잡은 글로벌 1등의 위상을 초격차로 계속 벌려나가는데 일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분위기도 사실 무시를 못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견조한 편인데 최근에 분위기 탔어요. 10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오며 88만 8천 원권 진행이 됩니다. 정고점 92만 2천 원 정도인데 목표 라인 어떻게 잡을까요? 글쎄요.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20 주선이 위치해 있는 이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네.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시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81만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96만 원, 100만 원 조금 아래쪽에 잡아놓고 2차로는 110만 원. 충분히 실적을 봤을 때는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잔금 해제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최근엔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된 종목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아이폰 덜 팔려도 괜찮아. 사실 애플의 14 시리즈 뭐 플러스 생산량이 줄고 있다, 뭐 수요가 감소한다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시달림을 맞아요. 좀 겪었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IT 단에서는 뭐 심텍과 이 LG 이노텍, 뭐 삼성, SDI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아이폰 판매 부진은 맞는데 이제 모델별로는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저가형 모델이었던 플러스 모델이 생산량을 감축을 하면서 오히려 고급형 프리미엄 모델들은 많이 팔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은 4분기에 주문량 LG 이노텍에 대한 주문량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점유율을 LG 이노텍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 카메라 모듈 전체의 매출의 90%가 아이폰 14 프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플러스가 팔리지 않고 오히려 프로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는데요. 향후에는 너무 애플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각도로 고객사를 변화를 한다거나 제품의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해보고요. 일단은 이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의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높다라고 시장에 네. 또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스 대비해서 한 40%까지 시장에서는 높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데다가 평균 판매 단가까지 높다라고 했을 땐 두 개를 곱해서 나온 수치는 당연히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선택지가 지금 14% 쪽으로 몰리고 있고 LG 이노텍은 프로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른 쪽의 수요 감소 충분히 방어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일단은 아이폰과 관련한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반드시 오는 미래. 그러면 자율주행, 뭐 XR 기기 이런 쪽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미래라는 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네. 미래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XR 기기들 그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메타에서 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애플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들에서 전부 다 연달아서 이 기기들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왜 출시하겠습니까?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들에 의해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각국에서 지금 3단계, 4단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종 단계까지 가는 것은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연 기관차에서 이런 친환경 차인 전기차로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자율주행도 반드시 더불어서 탑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세계 각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부 다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이런 쪽들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 20곳 이상의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축이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기기들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넓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 3D 입체 영상 구현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3D 모듈 센싱 이런 쪽들이 꼭 필요한데 이 LG 이노텍의 글로벌 점유율이 90%예요.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워낙에 이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애플에 쏠리면서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분야예요. 하지만 향후에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쪽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밸류를 시장과 함께 괜찮아졌을 때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신사업단에 숨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를 듣고 있다 보면은 LG 이노텍에 관심이 확 생깁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주가 왜 이래요? 네. 하반기 들어서 너무 좋다는데 애플 영향 너무 타격을 심하게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매수 기회예요? 지금 사도 돼요? 글쎄요. 일단은 너무 꾸준하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거의 뭐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최근에 4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시장이 망가진 상태에서 과연 얘만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들어왔다라고 네. 보이는데 향후에도 전망은 분명히 밝은 것도 팩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5조에 달해요. 근데 여기에서 11조 2천억이 애플에 쏠려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향후에도 이런 매출 구조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애플의 매출 비중을 점점 줄여주는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내용은 좋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큰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매수는 120주선 부근이 위치해 있는 25만 원대 중반까지 조금 열어놓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기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목표가 32만 원, 36만 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뭐 성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안에서 적정하게 매수해 간다면 여러 포인트들 안고 또 한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이노텍 관련한 내용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사용관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